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학교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5명은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이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위기의 청소년을 40년 가까이 보살펴 온 분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조금 맥지라는 단어가 좀 생경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보릿고개 어르신들은 그래서 보릿고개 때 음식 대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구해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추울 때 눈이 왔는데 눈 위에 파란 싹을 간직하면서 추운 겨울을 넘기는 강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가 자랄 때 밟아줄수록 더 건강한 보리를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따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해서 맥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좀 생경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여는 말에 그랬잖아요. 의외로 여가부 조사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 예전에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문제 일으키고 해서 이제 그만두는 정학, 퇴학 개념이었는데 네. 요즘은 스스로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참 많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시대의 방향이고 갈 미래의 어떤 색깔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학교는 적어지고 교실이 꼭 학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시에 담벼락에 바람길에 오솔길에 교실은 어디에 가도 교실 역할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를 그만두고도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서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꿈도 갖고 사회로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또 누군가는 보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40년 가까이 해오셨더라고요. 네. 예. 네. 이번에 보니까 익산에서 키퍼트리 창립식을 했어요. 지난 8일에. 예, 어떤 의미인가요? 키퍼트리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부모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가 줄어들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탈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 부모는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내가 그런 아이들을 감싸겠다, 지켜주겠다 하고 하는 지킴이, 즉 키퍼. 그래서 청소년 지킴이. 청소년을 지키는 청소년 키퍼의 자연 발생적인 필요성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창립되기 전에는 571명이었는데 그날 현장에 와서 10분이 즉흥 가입을 하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581번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가 85년부터 30년 넘게 시행착오를 계속했잖아요. 그 시행착오 끝에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을 잡은 게 키퍼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마한 땅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조심스럽게 얼음장 위를 걸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항상 청소년은 개념이 이제 청년과 소년을 합해서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는 9세부터 그렇죠. 뭐 19세 미만, 20세 미만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있는 그 청소년들도 상당히 또 사회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이제 보살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 종료는 편안하게 그야말로 국가에서 거의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8세, 19세, 20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넘어지죠. 갈 곳도 없고 스스로 자립하지 않았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자기 걸음으로 자기가 자립해야 된다고 하니 뒤뚱뒤뚱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나마 정부와 대기업에서 그 넘어지지 않도록 짧은 순간 디딤돌을 발밑에다 놔주자 해서 디딤 운동이 지금 삼성하고 그리고 국립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그룹에서 큰 금액을 우리 지역에도 하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300, 400, 5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11곳에 희망 디딤돌을 놓아 주었고 또 국가에서도 2군데를 놓아 주었고 이제 익산에 2026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곧 사회의 움직임이 그러한 보호 종료된 다수의 청소년을 예상해서 국가 세금으로 디딤돌을 넣어줘야 된다는 공인된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주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대기업이 또 삼성이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은 뭐 미래의 꿈과 희망이라고는 하는데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지는 또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창립총회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청소년 지킴이 키퍼 툴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날 보니까 뭐 맥지 가라고 노래도 좀 불렀던 것 같고 영화도 상영을 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영화라면서요. 저희가 이제 애들이 시험이 없는 대신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집에 나와서 밖에서 거닐다가 우리 대안학교로 왔어요. 그런데 걔들이 끼가 있어. 무슨 끼가 있냐? 이렇게 여기 있는 동안에 4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영화 한 편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들이 처음에 5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이 만든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공짜로 2시간 동안 돌렸어요. 5명의 영화를. 그게 한국 청소년 제1회 영화제고 1999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 강주에서 전일 빌딩에서 영화제가 시작되는데 그 영화제의 후신입니다. 그 영화제가 24회 영화제 20년 넘었네요. 15일 날부터 24회 영화제가 시작됩니다. 그게 1999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끼로 유혹해가지고 걔들이 온정신으로 돌아오게끔 반정신에서 그렇게 했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이나 이렇게 끊이지 않고 국내에서는 24회 청소년 영화제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나요? 어떻게 영화를 만들죠? 이제 지금은 이제 각 지역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서 매니아들이 소장하고 있는 촬영기, 영사기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바풀 이겨가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건들이 다 좋아져서 훨씬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작년에 대상을 받은 사랑적 거리가 15분간 본강대학교 영상 창립대 하는 데서 방영되고 그리고 2년 동안 찍었던 학교폭력 예방영화 예쁜 상처 너희들이 학교 폭력을 해서 두들겨 맞았던 그런 상처가 아물고 나니까 너무 예쁘게 변했더라. 실망하지 마라.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참고 기다리면 예쁜 상처가 된다. 그래서 50분짜리 예쁜 상처 영화제를 익산고등학교 일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 날 창립대 할 때 돌렸더니 그날 이제 그 희망 디딤돌을 내서 강력하게 지금 이러한 데에 치유를 하려고 나선 삼성에서 그날 또
공원팀에서 부단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네 관심 분이, 갖고 참석했어요. 네 분이 참석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영화를 별도 식순으로 1시간 하고 그리고 정기 식수는 1시간 10분 했거든요. 근데 영화 때부터 오셔가지고 보셨다고. 그리고 눈물을 조금 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었어도 나름 완성도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학교는 적어져도 교실은 커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유기 청소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고 시사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현장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맥지 청소년 사회 교육원은 지금 공간이잖아요, 물리적인.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영화 관심 있는 학생은 또 영화도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예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뮤지컬도 홀로그램 제작도 하고. 주로 어떤 학생들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곳을 많이 찾나요? 주로 이제 한 13세에서 24, 5세까지도. 왜냐면 보호 종료하고 나와서 2, 3년간 길거리 헤매면서 그야말로 자신을 상실하고 자신감 없이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젊은 남녀 세대들이 많습니다. 걔들을 우리가 엊그저께 창립해서 만들어 놓은 교실, 유콘, 유스 콘택 포인트, 젊은이들이 콘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1호점, 2호점 마치 빵집 같이 그렇게 해서 각 도심에 그렇게 생겨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독버섯이 아니라 천사의 버섯이겠죠. 그런다면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사회적 비용을 격증시키지 않고 사회를 순기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바로 유콘 같은 것이 도심에 많이 늘어난다면은 그러한 아이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만나는 포인트다 해서 포인트, 유콘 약자로 이렇게 적으신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치단체에서도 그러면은 적극적인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에서도 그 말하자면 교육기관인데 경기도면은 가장 학생이 많은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님도 못 오신다고 해서 영상으로 임태희 교육감님 키퍼트리 네. 우리도 키퍼트리의 정신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귀감 롤 모델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키퍼트리가 보내주셨고 물론 이제 우리 지사님은 뭐 못 오셨지만은 영상 메시지로 아주 축하한다고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네. 좋은 일이니까 곳곳에서 좋은 많은 일이니까. 분들이 또 이렇게 동참해 준다고 하니까 네. 그분들의 이제 후원의 힘으로 또 어느 정도 다른 재원도 마련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예. 민초들의 후원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아마 1,700~800만 원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5천 원부터 10,000원, 20,000원, 50,000원, 17반으로. 네, 최고가 400만 원까지 한 달에. 그렇게까지 내는 분도 100만 계시고. 원도 세 분인가 됩니다. 와. 그러니 이게 늦잠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산에서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서 뭐 군산, 전주 이렇게 예, 지금 번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키퍼 전주에도 트리가. 지금 헤드키퍼가 계시고 아직 결성은 안 됐지만 김제에도 계시고 군산에도 지금 말이야 뿌글뿌글 이렇게 지금 네, 좋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래 이사장님은 이제 원광대학교에도 재직하셨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소년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보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뜻을 가져서가 아니라 운명이랄까. 그런데 학년 말 방학이 있어요. 학기 말이 아니라 학년 말 방학을 학년 끝날 일주일 때. 해줍니다. 예. 네.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년 말 방학을 하고 가방을 놓고 어떻게 하는데 그 나이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사냐 이렇게 허무한 일상의 반복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아는 분을 찾아갔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은 그냥 신을 찾아가자. 내가 대나무 숲에 가서 한 3, 4일 꽉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나오세요. 나하고 맞짱 뜹시다. 그러면 나오겠지. 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나오겠지. 기특하구나. 네. 그래, 네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인격을 신격은 아니지만 신격에 가깝게 갖춰야 맞상대를 해줄 것이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의 대화를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4년 동안을 내가 격을 신격으로 같이 쓰겠다 하고 2번 죽을 뻔했어요. 체중이 뭐 35kg, 6kg까지 빠졌으니까. 그런 헤맸던 젊었을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니까 길거리에 그런 애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교수 재직 때 받은 월급은 집으로 못 갖다 준 적이 더 많다고. 처음에는 갖다 주기도 했어요. 네, 한 네, 서너 네. 번은 이제 선생님 월급은 떼어먹을 수가 없다. 그때 90만 원에서 120만 원 했어요. 선생님 대안학교 선생님 월급이. 네. 그래갖고 여보 좀 융통해줘. 그래가지고 2, 3번은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쌓여버리니까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상값이 늘어나 버리니까 집사람도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괜히 뭐 부부간에 서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할 때까지 그냥 무사통과했습니다. 어쨌든 뭐 청소년들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다 쓰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보니까 이제 본인도 동화가 맞벌이를 되고, 하셨기 때문에. 네, 동화가 되고 그렇게. 혹시 그럼 그렇게 도와줬던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는 성인들도 있을 것이고 꿈을 이룬 성인도 있을 텐데 지금도 교감하고 연락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소통하고. 네. 지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 20만, 30만, 40만, 한때는 90만까지도 독자가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메인 PD로서 강 땡땡 이렇게 해서 아주 들어가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야도 여학생인데 야도 그야말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대안학교에 문을 두드렸던.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남학생도 갸 때문에 1999년에 사실은 영화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둘이 살았어.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조금 선생님이 일찍 파해줘서 집에 와 보니까 엄마 신발 옆에 웬 남정네의 신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한 달 전부터 좀 엄마 느낌이 있었대요. 화장도 안 하고 뭐 옷도 하고 오는데 엄마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데다가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남자 신발이 옆에 있으니까 흔적은 남겨놓고 가방을 그냥 안 가져가고 엄마 아픔을 좀 덜 적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 미팅에다가 자기 가방을 남겨놓고 나와서 5, 6일 헤매다가 우리 대안학교로 와서 대안학교 와 보니까 먼저 온 형들이 영화를 만든다고 막 뭐 난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그래서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뒤에 감독 겸 주연으로 그 녀석이 출연하고 14분짜리 영화를 찍고 그리고 영화 제목이 창문이 없는 집에 달이 뜨다. 창문이 없는 집에 달이 뜨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영화 제목을 고집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나중에 미술 치료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상처와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지부 외곽은 그리되 창문을 못 그린대. 이거 엄마 그려봐라. 그럼 엄마 얼굴만 그려. 아이고. 눈, 코는 못 그린대. 네. 그래서 제가 텍사스 가서 1년 있다가 왔는데 텍사스 가서 그 미술 치료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얼굴이 없는 그림을 그린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창문이 없는 집에 달이 뜨다. 그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어서 엄마를 오라고 그랬어. 엄마 안 온대요. 안 온대. 나는 그 자식이 아니다. 왜 자식이 아니냐? 근데 저를 그렇게 아빠 없이 키웠는데 잠시 말동무 하나 내가 못 사게 한 법이 어디 있냐.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했으니 나도 걔를 자식이 아니다 하고 못 온다고 했는데 영화가 끝났을 때 그 소리가 들려. 가보니까 엄마가 의자 밑에서 의자 앉지도 않고 의자 밑에서 이렇게 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그의 가출은 끝났어. 그날 엄마하고 격정 포옹을 하고 그날로 바로 집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효과가 빨리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럼 1년도 안 돼서 효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학교 밖을 벗어난 청소년 가운데는 또 가출 경험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지요. 그런 학생들이 이곳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아마 그래도 50%는 육박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고 처음에는 학교로 돌아가라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유콘이 예시해주고 있듯이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도 꼭 내키지 않으면 유콘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더 빨리 인생의 말하자면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은 학벌이 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검정고시 많이 치러서 그렇지. 또.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도 되니까 그렇게 됐을 건데 그때는 그래도 학교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교육적인 최대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